2018년 이후 합계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산 연령 인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5세에서 49세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50년 23%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 이상. 법무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계에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이주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고 복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가 이주민 사회화와 사회 통합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초국가시대 이주민 사역의 방향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국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오는 2030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5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이주민 관련 정책, 특히 이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역시 이주민 선교 사역 현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이주민 전략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주민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 IFMM의 상임이사이신 기독교 산업사회연구소 박찬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명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의 신상록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주민 선교연합회 공동대표이신 정노화 선교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산업 현장이나 학교에서 외국인을 마주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체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내 이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박찬식 소장님께서 현황을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로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225만 명 정도 됩니다. 사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에는 2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팬데믹으로 약 55만 명이 줄어서 195만 명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250만을 넘어서 앞으로 300만, 400만 명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과거에는 중국 분들이 한족하고 또 우리가 동포라는 조선족 포함한 그 한인들이 한족들이 약 50%를 넘어섰는데 최근에 그 비중이 한 38% 정도 비중으로 떨어지고 베트남이라든지 좀 더 다양화되는 그런 추세.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적인 좀 변화를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예, 200만 명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의 4%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민 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숫자가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의 특성도 다양해졌을 것 같습니다. 신상록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박찬식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라든가 농어촌 지역 전국적으로 지금 이주 인력, 노동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코로나 당시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역시 여전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주민들을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류 자격을 완화하고 있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정주 인력으로 남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년 10개월에서 또 연장해서 9년 8개월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가지 않고 10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자의 점수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조하려고 하는 또 기화하고 정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일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군요. 예, 이주민들의 특성이나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주민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정노화 선교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진 소장님께서 235만 명, 지금 우리 2023년 5월 출입국 통계로서는 체류 외국인이 235만 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235만 명 정도면 지금 충청남도 하나 정도의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전 광역시 해도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보다 훨씬 큰 충청남도 정도의 규모의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벌써 한국에 와서 체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인구가 점차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한국의 인구가 이제 5천만 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체류 외국인들을 합치지 않으면 한국의 이제 인구가 5천만 명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235만 명 외국인 중에 우리가 이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층이 한 이제 100만 명 가까이 되고 동포가 한 80만 명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39만 가구로 보고 있고요. 유학생들이 한 20만 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 그때 이렇게도 이야기했거든요. 한 60만 명 정도 될 때에 군대는 지금 50만 명 이렇게 50만 60만 되지만 네. 군대는 우리 그 군인들이 지키고 나라는 군인들이 지키고 우리 이 현장들은 산업 현장들은 우리 외국인들이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주거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굉장히 많은 다양한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고요. 특히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5세부터 65세의 경제 활동 인구가 한 해에 20만 명씩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2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2030년 동안 지속적으로 30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에 더 많은 인력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힘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수 있습니다. 235만에서 한 100만 정도가 노동자로 들어와 있다. 예. 근데 60만 명 군대인데 이 60만 명이었던 100만 명까지 상회하는 쪽으로 가고 있군요. 예, 우리 사회가 이민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종 이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민관리청 설립을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신지 신상록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시대의 또 변화, 산업 현장, 노동 현장의 또 변화, 사회 여러 가지 변화에 그 부응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한 그런 요구된 시대이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막 그거를 이제 대응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이민 정책이 통제와 관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협력과 말하자면 그 통합의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될 정책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민 정책,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사회통합으로 가는데 사회통합의 방향성 어떤 그 로드맵이 정확하게 지금 돼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동차가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길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회 통합이라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차만 만들면 안 되겠죠. 정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방향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그 쌍방향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주민들에게 계속 한국화를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택이지만은 그런 쌍방향 통합보다는 이주민들이 사회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 이런 부분들은 초국가 시대에 다문화 시대에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걸맞게 이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시민 사회 단체가 있는데 수직적인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그 수평적인 가버넌스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동화적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이민청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정노아 선교사님께서도 그동안 이주민 사역 현장에 계시면서 현행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자동차와 도로라고 하는 좋은 비교를 우리 신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참 우리 한국의 외국인 정책들이 좀 일관성 있게 잘 진행이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자충우돌하고 있는 형태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커다란 어떤 로드맵이 없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이민 정책은 없다. 네. 이민 정책이 없이 각 이제 조각 나서 뭐 출입국 정책이 있고 이제 통제 국경 관리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비자 관리하는 정책이고 그다음 외국 인력 정책,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정책해서 그분들은 너무 또 우리 역차별이 일어날 만큼 또 과하게 이렇게 퍼주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문제가 이제 정책이 조각이 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이민청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이거 법무부가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현장에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통제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선이민 국가들이 많이 해왔던 것은 주로 이제 내무부라든지 이런 지역 중심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잘 로드맵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은 여전히 법무부에서 이민청을 가져가면 거기다가 지금도 법무부의 이제 출입국인데 거기다가 이제 외청이 되는 거죠. 그냥 출입국에 철저한 외청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의 통제가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이런 연합된 전체적인 총괄된 이런 정책들을 펼치기가 어렵고 지금도 출입국이 그래서 계속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우리 수요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주들의 의견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이렇게 정책을 펼쳐내는 몇 명이 거거든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 또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좋은 인력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점차 한국에 가면 이건 살아가고 노동하기 힘든 나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에 그래도 단순 노무로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기에는 대졸자 출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점차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단순 노무 중에 그 수준이 제일 대졸자가 제일 많은 것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6% 정도 되는데요. 일본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26%가 대졸자 출신들의 단순 노무임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이나 우수 인재가 아니고 단순 노무에도 그 정도 가고 있는데 한국은 우수 인재들도 정책을 계속 펼쳐왔지만 우수 인재들도 한국에 정착하기 힘들어하고 또 와서 너무 이제 계속해서 장시간 근로, 워라벨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을 좀 기피하게 되고 단순 노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수요자 중심에 맞춰 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물 빼먹는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너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 이민 정책에 있어서 참 우리 조금 더 우리 노동자들 중심 외국인들 그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그런 정책들을 같이 펼쳐나가는 그 쌍방향이라고 이제 신 교수님께서 표현하셨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너희들이 통합되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도 그들을 좀 잘 받아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그런 좋은 길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그게 그 과거에는 이주민들이 와서 노동자로 오거나 되게 개인적으로 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정주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점차 이제 가족 단위로 들어오게 되고 자녀들도 또 같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국제 결혼을 하는 가정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이란 자체가 그냥 근본적인 삶의 터전이 과거 같으면 본국에서 한국 이민 사회로 오면서 이민 사회가 깊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그 정로아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국 중심이나 통제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지고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삶 문제를 깊이 이해해주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뭐가 이렇게 이제는 한국 사람들하고 어떤 차별의 영역이 좀 줄어들고 또 어떤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국민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주민들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어떤 필요한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처럼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민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이민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개선점들에 대한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혹시 또 그 부분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첨언해 주시면 방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실은 지금 앞으로 그 조금 이야기가 초점이 약간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가 20세기에는 그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에 자국민들이 농어촌에 있던 사람들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중요한 거점 글로벌 시티 중심으로 이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 쪽하고 부울경 쪽 크게 두 군데가 글로벌 시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시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소셜 사회적 그 서비스업도 발달되어 있고 각종 인프라 구축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긴 한데 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특히 이 시점에 맞물려져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특히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 일본, 중국, 대만 또 그리고 유럽 각국들이 거의 공통된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티 현상인데 그 속에서 한국이 제도적으로 이분들하고 잘 하모니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아마 세세하게 삶 중심으로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비록 인구가 줄어들지만 오히려 이게 글로벌 시티 현상과 맞물려져서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역설적인 기회도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교류론하다 오늘은 초저출생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법무부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이민청 신설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주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국가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면 한국교회 이주민 사역 역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초창기 이주민 사역이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우면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간의 이주민 선교 사역을 정로아 선교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한국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큰 계기가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죠. 그리고는
80년대까지 중동 근로자까지 나가던 한국이 급선회를 해서 90년대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한국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0년부터. 그래서 예. 91년에 시작해서 92년부터 시행된 것이 해외 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9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제조업에 부족한 인력들을 공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초기에도 굉장히 기업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한 기업이 그 근로자들을 한국의 연수생으로 데려와서 쓸 수 있었는데 심하게 이제 동유럽의 국가들에서 월급 4만 원 주니까 한국 가서 일하면 8만 원 줄게라고 해서 해투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한 8만 원 정도를 줬고 산업 연수생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연수생이니까 너희들은 연수비만 받아라 30만 원 줬고 20만 원, 30만 원을 줬고 그런데 이들이 불법 체류하는 순간 나서는 순간 그들이 100만 원 정도 수준을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들에서 당연히 수많은 이탈들이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탈을 하니까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기숙사에 몰아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그런 일들도 순탄하게 일어났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불법 체류자들이 약 80% 가까이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에 약 10년간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년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인권에서도 당연히 사각지대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안 되지요. 어허. 뭐 임금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만이 생기겠죠. 퇴직금, 산재 이런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이들을 끌어안기 시작했고 교회든 센터든 열어놓으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을 찾아왔고 그래서 심지어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가자라고 하면 전혀 거리낌 없이 그들이 어떤 장애가 되지 않을 기대로 만큼 언덕이 없었겠네요, 네, 그때는요. 예, 그렇게 그들이 몰려오게 되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사실은 있기도 했었고 예.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에 굉장히 또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방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03년에 들어와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이 위헌이다. 노동자이지 무슨 산업연수생이냐라고 하면서 제도를 급선회하게 됩니다. 고용허가제가 시작이 되고 그들을 노동자성을 인정하게 되고 제도가 안정이 되니까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점차 줄어들잖아요. 지금 이제 약 17% 정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미등록이 점차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2007년 또 우리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정부의 지원들이 가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에 많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슬림들도 야, 한국 가서는 개종하고 뭐 교회 가서 도움 받고 하면서 개종을 하고 이러니까 점차 이제는 모스크 사원에서도 자기들이 외국인 상담을 하게 되고 쉼터를 열게 되고 불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깨지고 또 한국에서 가서 개종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이맘을 끼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죠. 끼워서 감시하는 체제까지 만들어가고 그런 장기간의 지금 흐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니까 굳이 이런 교회나 단체들에 가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니까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힘을 잃기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외국인 교회들도 이젠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사역자가 시작한 그런 센터들에서 아래서 같이 활동하는 것보다 이미 자기들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고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자국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독립적인 이런 형태들을 나가고 또 자기 국가별로 이제 공동체 네트워크들이 더 강화되고 장기 체류가 가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이주민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기도 십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이주의 단계에 있어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히 그 국가들 교회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주의 발전 단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주민 선교라는 측면이 그동안 많이 됐거든요. 방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인권 문제가 부각된 시점에서 다시 일반적인 이제 목회 과정, 일반적인 사역 중심으로 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알다시피 인구가 5% 정도를 능가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물론 타 문화권에다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이주민 선교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한국 사회 공동체로 통합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 이들과 같이 같은 성도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게 이제 비록 뭐 개별적 디아스포라 교회가 발달되든 또 연합적인 이렇게 국제 교회 형태가 되든 간에 하여튼 이 이주민들이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같이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이주민 선교라는 용어보다도 앞으로 이주민 목회라 할까요? 또 이주민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훈련이랄까 이런 측면들이 더 사역 쪽에 좀 연구되어져야 되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신상농 교수님께서는 다문화 국제학교 교장이기도 하시고 다문화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신데요. 국내 이주민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외교부에 그 선교의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얘기를 접하면서 그러면 그 다문화 사회가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된다면 그 자녀들의 교육 인권이라든가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가정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와서 이제 우리 외교관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논의해가지고 그게 발전이 돼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경기도 포천 거기 포천 다문화 국제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 원래 이제 한국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문화 교회로 변모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이주민들도 제일 그 시급한 문제가 언어 문제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그 해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종도에 입국한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 취약을 해야 되는데 학교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렵겠네요. 그래서 뭐 심지어 4-5개 학교를 가도 거부를 하면 설득을 하고 그래서 입학시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이제 국적 취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해도 이제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학력 인정은 당연히 안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렇죠. 이제 학력 인정도 저희는 위탁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제 학력이 인정이 되지만 이제 전혀 서류가 준비 안 된 아이들은 학교의 자체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예비 학교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 60점 정도 점수를 맞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학적을 주는 또 학교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추세에 맞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그 이주민 교육이라든가 정책의 방향 또 우리 한국 그 이민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방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고립 단계, 애로움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 사춘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수용의 과정에서 일어난 문화 접변 현상을 잘 극복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통합과 편입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법률 제도도 그 단계에 잘 이제 그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단계에 맞는 선교적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 우리 사회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단계론적 그 정착의 과정 내지 통합의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다문화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큰 산을 좀 그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로드맵이 없는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교회도
개교도 그렇지만 이런 노회라든가 지방의 한국 교회가 어떠한 그 다문화 사회를 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할 때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단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노화 선교사님께서는 군포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을 텐데요. 그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1996년부터 김해 공단 지역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외국인들을 이제 사역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부산에서 우리 노동자들 공단 안에서 한 20-30개 국가의 노동자들을 같이 사역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노동자 문제들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 선교회 이름 자체도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대상을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의 영역이 여러 국가들로 사역 이제 영역들이 다릅니다. 노동자들 중심이면 노동 상담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만나내고 그들을 복음화하고요. 근데 이제 군포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영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영역일까, 문화 영역일까, 교육 영역일까. 그래서 저희들은 군포에서는 교육 중심의 저희들 센터를 세워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주가 일어나면 3가지 교육이 단계별로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목진 교수님께서도 방금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주가 일어나면 투입돼야 될 교육이 첫 번째로는 10년 내에는 이주국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한 10년 정도는 자녀 교육의 문제가 발생되고 자녀 교육 문제가 투입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이제 취업보다 나은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중심의 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이주한 친구들에게 한국에 적응해가는 이 단계별 생애 주기별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기를 위해서도 초기 사회통합 프로그램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주민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 토요 학교를 통해서 토요일에는 자녀들이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늘 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가정이 함께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요. 그다음 취업 교육은 저희들이 취업은 조금 더 셋업들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직접 하지는 못하고 창업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10년 이상 된 가정이 벌써 이주 여성 중에 10년 이상이 한 80% 가까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럴 만큼 꽤 장기간 이루어진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막 초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필요한 대로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이제 복음화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다문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이주민 사역이 각 특성별로 꽤 다릅니다. 국가별로 다르고 대상별로 다르고 또 사역 영역별로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또 적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잠깐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남아있다면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주민과 공생 문화를 세워가는 일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지 박찬수 소장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에 여러 가지 부흥의 비결들이 있었다. 뭐 새벽기도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성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남성 성도들도 귀한 바 크지만은 가정의 중심도 그동안에 어머니라 할까 이렇게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쌍방향으로 뭐 이렇게 성적인 차별 없는 그런 가정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이 여성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사실 한국 교회도 여자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됐는데 최근에 저출산과 맞물리지면서 주일 학교가 감소되고 교회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이분들을 신앙생활로 잘 이끌어들고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주민 여성들의 문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언어습득이나 직업의 문제나 혹은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카운셀링이나 여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문제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뉴질랜드 호주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타가원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애들을 이제 교육시킨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학교 과정이죠. 그 타가원에 많은 이주민들이 자녀를 보내는데 저렴하게 하고 잘해주니까. 근데 그 타가원 행사가 있으면 무슬림 부모님들도 와서 교회 그 참여에 아주 적극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영역이라는 게 그 사모의 아픔을 다뤄주는 부분들이 교회가 있어줘야 된다 봅니다. 단지 예배 드리고 성경을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 투트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소셜 서비스, 사회적 참여, 우리 통전적 선교라 그러죠. 이 이주민 목회 부분은 어느 한쪽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삶의 문제와 또 예배와 훈련의 문제를 같이 가는 이런 이주민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요. 예. 교회가 지금까지는 그 교회 자체의 성장 그런 부분에 선교 사실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도 좀 교회가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그렇지만 정책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 방향도 사회와 이주민들이 이제는 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주를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한국 사회에 잘 우리가 더불어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화를 좀 적극적으로 교회가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회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살 거거든요. 이제는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우리의 이제 가족 시민이거든요. 우리 시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화, 정치화, 경제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의 국가가 다양하고 언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개교회 중심의 사역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모든 언어로 사역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교회와 단체 간의 협력, 연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이나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정노아 선교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주민 선교는 또 선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언어적인 부분들을 넘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는 다양한 전문 기관들이 좀 있고요. 특히 한 140명 정도들이 모이는 무슬림들, 이슬람을 선교하는 한국 교회 그 네트워크 열무김치라고 하는 팀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열무김치가 있고요. 또 한국 전체의 이주민 선교 연합회인 한국 이주민 선교 연합회 키마라고 하는데 그런 연합 공동체들이 있고 또 각 교단별로도 이미 이주민 선교 또 네트워크들이 자기 단체들이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런 단체들과 연합해서 함께 좋은 세미나라든지 교단 차원에서의 세미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시골 교회는 그러면은 농촌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 교회가 살 길이 뭐냐? 그러니까 농촌 교회가 한 4-5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교회는 아예 비우자. 거기는 이주민들이 와서 이주민 센터 정도로 거기서 교회에 지금 있는 뭐 비전 센터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기숙사로 내고 거기에 센터로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한 4-5개 교회가 힘을 합치고 한 분은 거기다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협력과 전문기관과 교회가 지역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좀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금 말씀 들으니까 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도 사실은 음. 그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음. 남양주에 가면 예. 그 안미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 교회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성이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모험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일반 한국 교회들이 초교파로 예. 예. 협력을 해서 어. 이 교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방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 정노아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나 노회가 그 지역에 있는 적어도 센터나 그런 이주민 교회들을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 함께하면 쉽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델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사회 단체하고 협력뿐만 아니라 좀 국가 기관이나 지방 정부들이 이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행 그 기관이랄까요? 우리 교회들이 그 부분을 예. 사회적으로 섬기면서 또 이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도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나 정부 기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쉽지만 이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제 느낌으로는 보따리를 풀다가 그냥 마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한 분이 뭐 마무리 짧게라도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소장님이 해주세요? 예. 이제는 단순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국가가 필요한 노동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수준의 이민 정책은 이제 넘어서야 된다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선진 각국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서 우수한 인력 또 좋은 인력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게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환대하고 네, 우리 사회의 기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도 우리가 소중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게 그런 이민 정책으로 바뀌어 가야 될 것이다. 물론 이주민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또 걱정하지만은 지나치게 그런 문제에 연연하면 우리가 발전적인 진보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의 꿈과 기회를 펼치는 도전의 장으로 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인 그런 이민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내 이주민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이민 정책의 변화와 선교 전략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사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